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들썩입니다.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680억이 부도가 났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도 아니고요, 미국의 자치단체죠. 그러니까 주가 아닌 자치단체, 즉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투표를 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는 행태인데, 한마디로 부도가 나서 디폴트, 즉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구제금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지금 독립하는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당신들끼리 꾸려가시오 라는 입장을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IMF가요,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860억 불에 대해서 사실상 참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GNP의 200%가 넘는 국가 부채가 있는데, 그리스가 이걸 갖다가 갚을 능력이 없을 것 같아. 돈을 계속 빌려줘봤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이 되겠느냐, 없던 일로 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탈리아가요, 좀 어렵습니다.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이 44%인데 국가부채가 135%고,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첫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멀쩡하던 캐나다가 갑자기 침체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 초까지는 굉장히 내려가다가 다시 좀 올라갔는데 7월 초에 비해서 20% 정도 다시 또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수준의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재가 수요가 4년 만에 글로벌에 있어서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하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원자재를 얼마나 쓰는가가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되는가 하는데, 지금 현재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4년 만에 최저치고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다시 대위기가 닥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원자재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요, 이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경제가 활성화되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자체로 혁신이 고갈되어 가지고 실제로 좀비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기업이 3,300개랍니다. 그것은 좀비 기업은 이 버는 영업이익이 이자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숫자가 전체 기업의 15.2%고, 그 다음에 대기업 중에는 14.8%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금리에 하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부도가 나는 것을 막으면서 연명해 가는 기업들, 즉 차입금으로 살아가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한 3분의 1쯤 된다는데, 우선 이런 좀비 수준에 이르는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고금리가 되면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부도가 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미국의 올 하반기에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고금리로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넥타이 부대는 19%만 성공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77.8%가 잘 안 될 거다. 즉 성공이 13%라고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노동개혁을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로 노동단체, 즉 노조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고, 과연 정치권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노동개혁을 성사시킬 거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즉 노동개혁이 돼야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어떤 대학생이나 실제 또 이 노동개혁의 당사자들인 그런 어떤 넥타이 부대,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노동개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밀고 갈 거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청년 중에서 구직을 포기한 비중이 OECD에서 끝에서 세 번째랍니다. 즉 청년 인구에서 교육 훈련을 받지도 않고 구직 의욕마저도 없는 비중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니트족. 그러니까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즉 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이나 훈련도 안 받는 사람, 이런 니트족이 15.6%라는 겁니다. OECD 평균이 8.2%인데 이것보다 7.4%가 높다. 한국보다 니트족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하고 멕시코밖에 없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나 헝가리, 미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청년 실업이 높다라고 했지만은 적어도 일할 길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의 비중이 한국보다는 낮았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아예 일을 포기한 나라, 이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네, 청년들이 이렇게 구직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는 질 나쁜 일자리에 억지로 붙어 있다가 이제 학을 뛰면서 거기에서 이탈한 다음에 아예 이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니트하고 있는, 즉 장기 니트족들이 42.9%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이 한국의 이 OECD가 언급한 문제는 한국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니트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청년 실업률은 낮지만은 상대적으로 2012년 말 이후에 증가 추세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실업률 이런 게요, 몇 프로다 하는 것이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붙어 있다가 거기에서 아예 나와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니트적으로 그냥 일하기를 단념해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실업 통계 정말 제대로 고민해서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려 40개월째 불황형 흑자를 낳고 있다. 즉 흑자라면 경상수지에서 흑자라면 좋은 거죠. 수출 수입보다 더 많이 한 거고 좋은 건데, 이 내용을 따져보면요, 흑자의 비결이 수출 확대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즉 수출하고 수입이 다 같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가, 줄어든 비율이 수입이 더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의 규모는 쪼그라드는데 수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수입이 줄어드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이런 불황형 흑자다. 즉 이거 좀 심각하죠. 경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수요가 줄고 있거나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거기에 걸려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요.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불황형 흑자 굉장히 심각하고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징조라고 봐야 됩니다. 수입이 준다라는 것은 원자재가 준다. 안 그러면 국내 소비가 크게 줄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